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빠 좀. 응급실 복도에 핏빛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새벽 3시, 차디찬 차가운 바닥에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손끝은 이미 하얗게 질려갑니다. 아빠 정신 차려봐. 조금만 참아 응?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냥 체한 줄 알았지. 약 먹으면 괜찮을 줄 알고. 아버지가 참았던 그 시간, 단 몇 시간의 지체. 그게 바로 목숨을 앗아가는 악마의 시간증 후군이었습니다. 급성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졸중. 골든타임은 단 3시간입니다. 평소와 다른 이상한 소화불량, 갑자기 찾아오는 어깨와 턱의 통증, 한쪽 다리가 풀리는 이상한 감각. 이 3가지 신호를 그냥 넘기면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 부모님의 목숨을 구하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성우 씨는 올해 72입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일만 하며 살아온 바위 같은 아버지였죠. 며칠 전부터 성우 씨는 명치가 답답했습니다. 아이고, 또 체했나 보네. 소화제를 털어넣고 배를 문질렀습니다. 딸 은지가 주말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아빠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성우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바쁜데 뭐하러 왔어? 그냥 좀 체한 거야.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게 죽기보다 싫었던 성우 씨. 사실 성우 씨의 가슴은 바위로 누르는 듯 지그시 아팠습니다. 어깨 뒤쪽도 시리게 쑤셔왔죠. 하지만 성우 씨는 그저 늙어서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늙으면 다 여기저기 아프지.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냈습니다. 약국에서 산 소화제 껍질만 방구석에 쌓여갔습니다. 체했을 때 나타나는 진짜 위험한 신호는 따로 있었는데 말이죠. 음식을 먹지 않아도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고 식은땀이 또르르 이마에 맺힐 때 그건 위장이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원 요청이었습니다. 성우 씨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내일은 괜찮겠지. 그 한마디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2시, 성우 씨는 눈을 떴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덩이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컥, 컥.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협탁을 건드렸습니다. 쿠당탕 소리와 함께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번을 눌렀습니다. 딸 은지의 번호였습니다. 아빠, 이 새벽에 왜? 은지야. 아빠가. 가슴이.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딸 은지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달려왔을 때 아버지는 방바닥에 누워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온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빠, 아빠. 응급실로 이송된 성우 씨. 의사는 진단서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심장 혈관이 거의 막혔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은지는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불효자야. 아빠가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차디찬 응급실 복도에서 은지는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주름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제발. 나 아직 아빠한테 해준 게 없단 말이야. 다행히 성호 씨는 응급수술을 마치고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은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신호를 빨리 알아채야 합니다.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다음 날부터 은지는 달라졌습니다. 아빠의 일상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죠. 단순히 아프면 말해가 아니라 아버지가 스스로 깨닫도록 행동을 바꿨습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집 냉장고 문에 큰 글씨로 종이를 붙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침마다 아버지의 손톱색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탁 위에 작은 체온계와 혈압계를 올려두었습니다. 아빠, 이건 매일 아침 세수하고 바로 재는 거야. 성호 씨는 툴툴거렸습니다. 유별나게 뭘 이런 걸 하냐? 하지만 은지는 웃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나랑 오래 살아야지. 이건 우리 약속이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를 위해 실생활 예방수칙을 몸에 익히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체함과 심장 이상을 구분하는 식탁 위 3분 체크였습니다. 은지는 매일 아침 아버지 식탁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놓았습니다. 아빠, 속이 답답할 때 소화제 먼저 먹지 마. 은지는 아버지의 손을 가져가 왼쪽 가슴 아래와 왼쪽 어깨 뒤를 짚어주었습니다. 밥을 안 먹었는데도 체한 것 같고 여기 어깨나 턱까지 뻐근하면 그건 위장이 아니라 심장이 아픈 거야. 그럴 땐 약 찾아 헤매지 말고 바로 119 누르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해. 성호 씨는 딸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두 번째는 뇌졸중을 막는 아침 문안 인사 법칙이었습니다. 은지는 아침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3가지를 시켰습니다. 아빠, 나보고 한번 웃어봐. 아 하고 소리 내봐.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해봐.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발음이 정확한지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가지 않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성호 씨가 혼자 산책을 나갔을 때입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리며 비틀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다리가 쥐가 났나 하고 참았을 성호 씨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매일 강조했던 행동 수칙이 떠올랐습니다. 성호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양팔을 앞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왼쪽 팔이 스르륵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다. 은지가 말한 신호다. 성호 씨는 지체 없이 길가에 앉아 119에 전화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구조대를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는 어지럼증을 느꼈을 때의 3초 정지 수칙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겪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성호 씨도 화장실에서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자주 느꼈습니다. 은지는 화장실 벽과 침대 옆에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아빠, 어지러우면 절대로 바로 걸어가면 안 돼. 그 자리에 3초 동안 멈춰서 벽을 짚고 고개를 숙여 뇌로 피가 갈 때까지 기다려야 쓰러지지 않아. 성호 씨는 딸이 알려준 대로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약 대신
체크리스트를 챙겼고 참는 대신 즉시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성호 씨의 목숨을 겹겹이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성호 씨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녘 가슴에 은근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딸이 알려준 대로 어깨 통증을 확인하고 식은땀이 나는 것을 보자마자 119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구조대를 기다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시각은 증상이 나타난 지 단 40분 만이었습니다. 의사는 감탄했습니다. 어르신이 정말 대처를 잘하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는데 골든타임 안에 정확히 오셨네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은지는 응급실 침대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며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성호 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알려준 대로 했다. 아빠가 참지 않고 바로 전화했어. 은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고마워 아빠. 참지 않아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차디찬 응급실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성호 씨의 얼굴에는 다시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고 은지의 얼굴에는 마침내 깊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늘 참는 것이 익숙하십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조금 아픈 건 그냥 넘기려 하시죠. 하지만 그 인내심이 때로는 너무나 잔인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늘 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요즘 체한 것처럼 답답한 적 없어? 아빠 어지러울 땐 꼭 3초 동안 멈췄다 움직여. 이 작은 관심과 한마디가 부모님의 소중한 목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의 식탁 위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의사가 되어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